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법 강론 우리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함께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시행령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여기서 목적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부조직법에서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보면 그 각 부처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이야 각 부처를 정하면서 그 각각의 부처의 권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들을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들을 직접 수행하게 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로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도 조금 그리고 능률성에도 제약이 있다고 보고 위임 위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급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조에 보시면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의 기본적인 모습은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의 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 학생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행정기관이라면 막스베브의 관료제 모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에 이제 저기 제일 하나의 부처를 생각한다면 제일 위에 이제 장관이 계실 테고 장관 밑에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이런 식으로 계층제 모형을 따르게 됩니다. 행정학에서 배우는 막스베브의 관료제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부조직법에는 중앙행정기관 물론 이제 여기보다 더 큰 조직으로서 정부 조직은 이렇게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각부 장관 이렇게 있죠. 각부 장관이 있고 그 각부 장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면 또 더욱 더 큰 그 피라미드 모형의 계층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과 장관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행정부 총론에서 배웠죠.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이라고 하면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그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그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은 주로 무엇을 가지냐면 직위를 가지죠. 도장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공문서를 만들어서 외부에 보낼 때는 제가 뭐 과장으로서 계장으로서 기한을 하더라도 과장, 계장의 이름으로 외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장의 이름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 기관장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을 보조하는 기관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이렇게 이런 분들을 행정청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보조기관. 물론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장관의 비서관, 보좌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달리하지만 어쨌든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청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실장,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조기관이 보조관 보이시죠? 그러면 하급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인가? 하급행정기관은 무엇인가? 할 때는 하급행정기관은 예를 들면 교육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교육부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을 주관으로 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여기에 또 작은 중앙행정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 많은데 교육부도 있고 교육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있으면 교육부에 한 600, 700명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죠.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의 하급행정기관으로는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제 또 작은 스몰 교육청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저쪽 전국적으로는 이 교육청의 교육청의 행정청을 수반을 교육감이라고 하죠. 교육감이라고 하고 이번에도 교육감을 선발했습니다. 그죠? 선출했는데 교육감 선출을 했는데 교육감 무효 투표수가 100만 표가 넘었다. 그래서 이거 교육감에 대한 직선제 선출 제도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은 교육감입니다. 자, 그러면 하급행정기관의 의미는 뭐죠? 하급행정기관 교육감도 권한을 위탁받거나 자체 업무를 통해서 이 소관 사무를 외부에 단독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이 됩니다. 이 사람도 행정청이거든요. 교육감도. 교육부 장관도 행정청이고 교육감도 행정청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 장관도 행정청이고 교육감도 행정청인데 여기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건 임명직 공무원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교육부 장관을 보좌하는 국장, 과장, 계장은 뭐예요? 행정청이 아니죠. 그런데 교육감은 행정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보조기관이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따라서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보조기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청 직인을 가진 사람,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지원하는 보조기관이라고 한다면, 하급행정기관은 단독적인 독립적인 권한과 사무를 가지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장, 실장, 과장, 계장 이런 분들하고 교육감하고는 다른 거죠. 교육감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청은 하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고, 교육부 장관을 보조하는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은 보조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하급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에는 행정청으로서 교육감이 있고 그 교육감을 또 보조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이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중간 시험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뭘까요?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장인데, 교육부 장관이 예를 들면은 학생들의 어떤 방역 활동 이렇게 백신 주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좀 어떤 업무를 위임을 한다. 이럴 때는 위임이 아닌 겁니다. 그 자신의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에게는 위임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를 이때는 위탁한다고 합니다. 권한을 위탁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위탁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임 또는 위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우리가 이 중앙행정기관을 본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17개 시도와 244개인가요? 242개인가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치권은 종합행정권을 가집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주민 지역 사회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의 사무를 종합행정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죠. 서류기 업무부터 해서 다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은 업무를 기능별로 쪼개고 있죠. 기능별로 쪼개서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중앙행정기관의 어떤 부처별 이게 쪼개임은 지방행정자치단체에 오면은 다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육청도 하지만 일부 또 자치단체에게 내려가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도 당연히 지방행정기관에 녹여 들어가고, 행정안전부가 있다면, 행안부의 업무도 당연히 자치단체에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위임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위탁하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각 지방간의 어떤 그 계층제의 위임 위탁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현대사회는 그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그 행정을 배우면 나올 텐데, 신자유주의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민간 위탁을 많이 하죠. 민간 위탁하고, 또 민간의 어떤 그 경영 효율을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재정 규모가 제약되어 있는데 반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커지기 때문에 민간에게 많이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도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를 이 규정을 여기 뒤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그래서 행정권한은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민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조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조직법 제6조 1항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정부조직법 제6조 1항, 정부조직법 권한 위임 또는 위탁입니다. 1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야 됩니다. 재위임할 수 있다 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죠. 그래서 재위임할 수 있고, 여기 재위임 규정이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재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4조에서 재위임 규정이죠.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이 통합특별시가 새로 7월 1일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간 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통합행정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 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도 받고 규칙도 있어야 되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명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서 재위임 규정이 있고, 이 재위임 규정,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따른 재위임
제4조의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에서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항으로 해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입니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1점을 이걸 제1호라고 합니다. 1호. 제2조 제1호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1호에 보면 위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권한이 무엇이고 위임이 무엇이고 위탁이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 기본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겠죠. 그 정부조직법 위에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그 보조기관 아까 보조기관은 뭐라고 했었죠? 예, 여기 보면 국장, 과장, 계장이라고 했죠.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하급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하급 행정기관이고 교육감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죠.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뭐죠? 아까 본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아래 권한과 책임 일치되어야 되겠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받은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임받은 기관이라고 하는데 수임받은 기관이 권한과 책임 일치 아래서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2점 되어 있는 것은 제2호입니다. 그래서 제2호, 제2조, 제2호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과 위탁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임은 자기 바우디 밑으로 가는 겁니다. 위탁은 다른 육체가 다른 기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임 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재미난 우리 생물학이 있는데 생물학 중에서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이 뭐냐면은 생물의 어떤 그 균형, 밸런스, 이퀄리브럼, 호메오스타시스 이런 것들, 이런 항상성 이런 개념들을 사회학에 적용해 보는 과목이거든요. 이제 사회생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부는 전체가 되는데 셀이 있고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죠? 우리도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 코, 입, 귀가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죠. 아니야, 조직이 있고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이 기관을 만듭니다. 눈, 코, 입, 귀 그런 기관을 만들고 이런 눈, 코, 입, 귀의 어떤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유기체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확장이 완전체로 나아가는 그 개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조기관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런 어떤 세포, 조직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관. 이제 예를 들면 과장이다, 계장이다 이러면 그 밑에 또 과장, 계장 밑에 있는 중무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유기체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보면 이게 어떤 행정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개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청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생물학의 어떤 계층 개념과 조직의 어떤 사회 조직으로서의 개념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또 재미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입니다. 3점 된 거 3호 제3호라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란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 말합니다. 주로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 뜻이죠. 자, 여기 제4호와 제5호가 있는데 제4호는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받는 기관을 말하죠.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위임기관, 수임기관 이렇게 나오죠. 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난 것이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수임기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보조기관도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있죠. 권한을 위임받을 수는 있는데 위임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기관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수임기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조항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3조를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좀 내용의 양이 길어지는 관계로 첫 번째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첫 번째 요약적 리딩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